31번 내용에 과당은 인슐린과 렙틴의 수치를 높이지 않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배고픔을 막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증이 생겨 조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렙틴에 대해 알아봅시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져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호르몬입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더 많이 생성되고요. 뒤 사진처럼 나선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렙틴의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이 사진 속 두 마리 쥐가 보이시나요? 왼쪽 쥐는 지방세포와 렙틴을 만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 렙틴이 부족한 쥐입니다. 이 쥐는 식욕을 무한정으로 느끼고 먹이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뚱뚱해졌다고 합니다. 오른쪽 쥐는 정상 쥐고요. 이 두 마리 쥐를 통해 렙틴은 우리 몸에서 체중과 섭취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렙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작용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음식을 먹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넣으면 우리 몸속에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죠. 그럼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렙틴의 분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렙틴이 분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감지를 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명령을 내립니다. 에너지가 많을 때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부교감신경, 그 중에서 특히 미주신경을 억제시키는데요. 교감신경은 약간 우리 몸 밖에 활동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주관하고,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속 안에 소화 같은 활동들을 많이 주관합니다. 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몸이 에너지가 많을 때 운동하고 싶어지게 하고, 부교감신경, 그 중에서 미주신경이 우리 미각과 소화 같은 데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이 미주신경을 억제시킴으로써 음식을 덜 먹고 싶게, 즉 포만감을 느끼고 싶게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가 많을 때의 경우이고, 반대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 에너지가 적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렙틴의 분비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이걸 또 시상업에서 렙틴이 줄어들었구나,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구나를 감지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많을 때와 반대로 교감신경을 억제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교감신경 억제시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힘이 빠지고 약간 운동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밥을 안 먹었으니까 몸에 힘이 빠지게 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싶어지게 합니다. 근데 렙틴의 기능만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덜 먹고 싶어지고 운동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은 다 정상 체중을 가져야 맞지 않나? 그런데 왜 우리는 살이 찌고 인간은 비만이라는 질병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앞에 나왔던 쥐처럼 유전자의 돌연변이라도 생긴 걸까요? 사람에게는 그 렙틴과 지방세포를 만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경우도 약 14명 남짓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렙틴이 왜 우리 몸에서 작용을 잘 안 하게 된 걸까요? 그를 알기 전에 인슐린에 대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거든요. 이 포도당은 혈관을 통해 운반되고 이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 혈당을 낮추게 되냐면은 우리 몸속 혈관에 당이 타고 이동하죠? 근데 이동만 하면 안 돼요. 혈관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이 혼자서는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요. 인슐린이 지금 열쇠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지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혈관에 있는 당을 세포 속으로 넣음으로써 혈당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서 혈관에 당이 많잖아요? 그럼 인슐린도 그만큼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렇게 인슐린이 많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 몸이 인슐린 많은 상태에 적응을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인슐린 하나가 필요했다면, 이제 당 하나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인슐린 막 서너 개씩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렙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작용을 잘 안 하게 됐다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처럼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서 몸에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럼 렙틴도 같이 많이 생성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렙틴 많이 생성된 경우에 우리 몸이 적응해버리면 인슐린 저항성처럼 렙틴 저항성이란 게 생겨요. 렙틴의 기능이 떨어져서 렙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상하부. 아까 렙틴이 적은지 많은지를 시상하부에서 감지했잖아요. 이 시상하부가 고장나면은 렙틴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도 시상하부가 감지를 못하니까 렙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옆에 과정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럼 혈당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인슐린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인슐린이 급등합니다. 그러면은 혈관 속에 있던 당들이 다 세포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세포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포도당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세포가 다 못 쓰고 남은 포도당들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지방이 주로 내장이나 간에 저장이 돼요. 근데 이런 지방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단 말이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혈당이 올라갔을 때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보다 더 많은 인슐린이 생기게 된 경우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해요. 그럼 이 고인슐린 혈증의 렙틴과 무슨 관계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이 호르몬이잖아요. 둘 다 호르몬이잖아요. 인슐린이랑 렙틴이랑. 이 렙틴이 시상하부로 가는 길이랑 인슐린이 막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길이 같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에 인슐린만 막 많아지죠? 그럼 렙틴이 그 길을 못 지나가요. 시상하부로 못 가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렙틴을 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렙틴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렙틴이 시상하부까지 못 오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 부족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버려서 음식을 더 먹게 돼요. 음식을 먹으면 더 먹으면 어떻게 되나? 맨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이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몸이 비만이 되고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열량 음식을 자제하고 운동을 잘해서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인슐린과 렙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다시 31번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과당은 어떻게 렙틴과 인슐린의 분비를 저하시키는 걸까요? 과당과 포도당은 둘 다 단당류에 속하거든요. 육각형짜리 당이 하나밖에 없는 그 당당류. 둘이 생긴 게 똑같으니까 우리 몸속에서 쓰이는 역할도 비슷해요. 둘 다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까 인슐린 설명했을 때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과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인슐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거죠.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음에 따라 렙틴도 같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렙틴이 분비가 안 되면 이제 우리 몸은 배부름을 못 느끼는 거죠. 과당이라는 에너지원이 들어왔음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 과당은 우리 몸이 배부름을 안 느끼게 해줍니다. 덜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발표를 끝내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위에 렙틴과 인슐린 말고도 그렐린이라는 호르몬도 있고 호르몬 말고도 신경계에 부화액이나 활골액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몸의 많은 친구들이 섭취, 배부름, 소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섭취, 배부름, 소화 과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인 렙틴과 인슐린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말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